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안보 소식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쯤에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북한의 남포항에 굉장히 큰 덩치의 신형 군함이 계류가 되어 있는 위성 사진과 함께 야, 큰일 났다 라는 그런 기사가 쫙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군함이 도대체 어떤 군함이냐, 정말 위협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제목은 북한판 이지스함의 실체. 우리 언론들이 북한판 이지스함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연습 표적 삼기 딱 좋다라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최신 압록급 호위함의 4배 덩치다. 북한이 구축함을 만든다고? 라는 건데, 압록급 호위함이라고 하는 게 1500톤짜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건 한 6000톤 정도로, 최소 6000톤 이상으로 보이니까 4배 덩치입니다. 그래도 우리 언론에서는 호위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프레카드를 그들이 붙여놨는데 경애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식 구축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식. 그러면 우리도 한국형 구축함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북한형 구축함이다. 우리식 구축함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지난 3월 8일 날 노동신문이 이 사진들을 공개를 했었죠. 이 사진은 청진 공장에 김정은이가 직접 쫄개들 데리고 가서 이 구축함 건조 현장 지도하는 모습인데, 청진에도 하나 만들고 있고 똑같은 걸, 또 똑같진 않아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슷한 걸 남포, 청진은 동해, 남포는 서해 아닙니까? 서해에서도 만들고 있다. 근데 북한은 서해와 동해 따로따로 조선소가 있고 따로따로 해군이 있죠. 우리는 동서남해가 이어져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북한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건조를 합니다. 이게 통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동해에 있는 구축함이고 서해에 있는 구축함이 이번에 새로 공개가 됐다. 바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원래는 이 초록색 지붕 있는 여기 안에서 만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다 만들어서 바다로 나와서 부두에 계류시켜 놨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재보니까 160m의 길이, 160m의 길이 같으면 우리 한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그 길이가 150m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165m입니다. 그러면 이 충무공 이순신이 만재 배수량 5,400톤, 그리고 165m의 세종대왕함이 만재 배수량 1,500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00톤은 훌쩍 넘고 어쩌면 7,000톤, 뭐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엄청난 덩치입니다. 자, 그런 덩치로 봐서 야, 이건 무장도 많이 들어가겠다, 자, 이런 생각이 퍼뜩 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론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걱정하는 이런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북한판 이지스함 남포에서 수직 발사대를 갖춘 4,000톤급 호위함 건조. 4,000톤급 호위함이다. 문화일보에서 정충신 국방 전문 기자가 적은 기사인데 좀 너무 적게 보던 것 같습니다. 4,000톤급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봐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었는데, 뭐 6,000톤 이상, 7,000톤급 구축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중앙일보는 김정은 북한판 이지스 깜짝 공개, 핵탄두 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판 이지스함이다. 왜냐, 여기 이 함교가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처럼 생겼어요.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들어갈 것 같은 이런 구멍을 만들어 놨죠. 우리 세종대왕함이 저렇게 방패처럼 생긴 이 구멍에다가 레이더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일로 또 중국의 052D형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방공함이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가 들어가니까 레이더 탐지 거리가 좋고 방공함 아니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레이더와 무장이 들어갈 것이냐. 저걸 이제 이 사람 키와 덩치하고 여기 사람 있어요. 재보니까, 대충 재보니까 높이는 한 2m, 그리고 너비는 3.6m,
자, 이 정도 되는 구멍이다. 자, 그러면 저기에 어떤 레이더가 들어갈까? 일단 북한으로서는 가장 획득하기 쉬운 S300, 이 S300에 들어가는 30N6라고 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를 집어넣으면 요거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데 요걸 가로로 딱 집어넣으면 거의 뭐 흡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레이더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예 러시아로부터 러시아의 아드미럴 고르시코프 4,500톤짜리 호위함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OP-20K라고 하는 이 세로로 된 길쭉한 위상배열 레이더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와서 가로로 박아놓은 건 아닌가, 조금 더 축소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무장은 뭘 넣을 것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러시아제를 가지고 와서 무장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러시아제로 다 넣을 것이냐? 자, 이거 있고, 아니면 무장을 북한 국산으로 넣을 것이냐?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 국산으로 넣었다라고 하면 일단 바다수리 6라고 하는 이 함대함 미사일이 들어갈 거예요. 이 바다수리 6는 금성 3형 이런 것들을 개량했다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금성 3형은 러시아의 우란이라고 하는 구형 함대함 미사일을 뺏긴 겁니다. 그걸 이제 개량했다라고 하니까 뭐 성능은 우리 한국의 하푼 또는 해성 뭐 이런 것들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면 되겠고, 사거리는 많이 봐야 한 200에서 300km.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이 쓰고 있는 해성보다는 사거리가 좀 길지 않을까. 지금 요즘은 주로 200, 300 이상은 다 요즘 만드는 개발하는 미사일은 다 그렇게 되니까 뭐 그런 사거리는 될 테고, 문제는 이겁니다. 불화살 3-31. 북한의 이 화살자가 붙은 이 순항미사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살이 있고 불화살이 있습니다. 화살은 그냥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 불화살은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불화살 3-31은 화산 31형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탑재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불화살 3-31을 탑재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지금 사각형 구멍이 있죠. 여기가 이제 수직 발사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함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하고 불화살 3-31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불화살 3-31은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저 뒤쪽에 경사형으로 또 따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방공함이라고 하면은 함대공 미사일이 있어야 되죠. 함대공 미사일이 있어야 적의 전투기 또는 적의 미사일 이런 것들을 요격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북한이 만든 지대공 미사일 별지 1-2 요건 지대공 미사일인데 요거를 군함에다 박아 넣지 않을까. 근데 여기 뒤에 부스터 있어요. 부스터가 있다는 것은 사거리가 좀 멀리 날아간단 말인데, 이 부스터를 장착하면은 군함에는 너무 덩치가 이제 커지니까 아마 부스터 제거하고 한 120-30km 정도 사거리의 함대공 미사일을 뭐 최소한 32발은 집어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야, 이거 좀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걸 북한은 두 척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어요. 동해 청진조선소에서, 그리고 서해 남포조선소에서 두 척을 동시에 짓고 있어요. 와, 요새 군함 하나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지을까? 자, 그런데 동해에서 짓는 군함과 서해에서 짓는 군함이 조금 좀 뭔가 또 달라요. 동해는 여기 이렇게 쓱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함수에. 여기 이제 헐 마운트 소나라고 함수에 소나, 그러니까 음파를 가지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그 잠수함 탐지용 소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해에 있는 이 배는 대잠형, 그러니까 동해 자기네들 핵잠수함 또는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이런 것들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 핵잠수함을 보호하는 역할, 어떻게 보호하냐? 먼저 나가서 이 소나를 가지고 쫙 주변을 스캔해서 한국 또는 미국의 헌터 킬러, 즉 이 북한 핵잠수함을 공격하는 공격용 핵잠수함이나 공격용 재래식 잠수함이 들어와 있는 것을 탐지하고 막아내기 위한 그런 대잠작전용 구축함이 동해에는 배치가 되고,
서해는 순수 방공 작전, 여기는 보니까 헐마운트 소나, 이 함수 소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방공, 이 대공 능력을 극대화한 이런 군함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북한이 한 번에 두 척의 이런 최신 구축함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요즘 이 군함 1톤 짓는데 우리 한국의 물가로 보면 한 2억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이거 7,000톤이면 우리 물가로 보면 한 1조 한 4천억 원. 그러면 북한이 두 척이면 2조 한 8천억 원. 싸게 진다 해도 한 2조 원. 2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큰 돈 쓰고 있습니다. 큰 돈. 그런데 저는 큰 돈 쓰고 있으면서 좀 더 써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고 뭐 기왕 짓는 거 좀 더 짓지 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신인균이 너 빨갱이냐? 왜 그러냐? 북한 덥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이 전투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전투체계. 사람으로 치면 뇌입니다. 뇌. 그 전투체계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몇 나라 없어요. 북한 당연히 못 만들죠.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개발해야 되는 건데 북한이 갑자기 저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 전투체계라는 것은 함정의 모든 센서와 무장, 장비가 연결돼 상황 인식부터 전투 행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종합 통제하는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칭합니다. 레이더 등 센서 성능이 복잡해질수록 높은 수준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며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하는 방공함 적용 전투체계를 자체 개발,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소수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못 만드니까 전투체계를 딱 봐도 이거 러시아 걸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러시아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면 저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화살 핵미사일은 못 들어가요. 핵미사일이 들어가면 이 건조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야 됩니다. 왜? 그 러시아의 전투체계 컴퓨터하고 이 불화살하고 연동시키는 코딩 작업을 또 아주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뭐 끼켜야 지금 1년도 채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날림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북한제 무장이 좀 들어갔기를 바라는데 김정은이가 국뽕만 넘치는 바보라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거기다가 우리가 갖다 붙여야지. 대한미사일은 말이야 바다수리 그거 갖다 붙이고 대공미사일은 별지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핵도 해야 되니까 불화살도 집어넣어. 그런데 지도자 동지 우리가 전투체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걸 다 쏘고 뭐 어떻게 방어하고 하려면 전투체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야, 그걸 러시아로부터 받아와. 자, 이렇게 하겠죠. 뭐 어떤 기사는 보니까 김정은이가 밀리터리 많이 알아서 매일 뭐 밀덕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컴퓨터 보면서 이제 좀 어설픈 밀덕 같으면 야, 러시아 전투체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 국산 무장 실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밀덕이라면 야, 그 전투체계하고 우리 거하고 호환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 그 우리가 할 수 있냐 그 코딩 작업을. 자,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야, 우리 국산 미사일 갖다 심어 라고 지시를 했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큰 걱정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핵미사일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핵미사일인 불화살 그리고 북한의 대한미사일인 바다수리 북한의 대공미사일인 별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다. 이러면 이제 이건 대박입니다. 전투체계는 만들 수 없으니까 분명히 러시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 호환이 잘 안 돼요. 그 호환되려면 이건 몇 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개발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뚝딱 나오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바로 태국의 나래수왕급이라고 하는 군함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아주 값싸게 군함 두 척을 샀어요. 나래수왕급 1990년대에 샀는데 053H3라고 하는 이 구형 호위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이 군함인데 이걸 이제 샀는데 그때 중국이 사실 90년대에 뭐 중국이 뭐 옳은 기술이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두 척을 판매를 했는데 이게 그냥 엉망이었던 겁니다. 전투체계는 중국제인데 여기 들어간 함포는
미국산 마크 45, 여기 들어가는 어뢰는 미국산 마크 46,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무장은 미국산, 두뇌는 중국제, 이러니까 이걸 서로 끼워 맞추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 무장 이런 것들이 수시로 다운돼 가지고 그냥 우리 컴퓨터 작동 안 하면 다운되면 파란색 화면 뜨지 않습니까? 수시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그냥 발사가 돼 가지고 이 어뢰가 이렇게 폭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불량해요. 배선이 수시로 합선되고 누전되고, 그리고 이 굉장히 강한 이 합금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선체에 그런 기술이 안 되니까 뭐 그냥 이 배 선체도 갈라지고 물이 새고 이렇게 돼가지고 기가 찼죠. 그래서 7천만 달러의 두 척을 구입했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스웨덴 사브에 수주를 줘서 7,300만 달러의 두 척을 보수공사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 중국제. 자, 그런 건데 이 러시아제 두뇌, 러시아제 레이더에 북한제 무장을 갖다 붙이고 빨리 전력화를 한다면 나래수환, 22년 년 전에 나래수환보다 더 최악의 군함이 나올 것이다. 그냥 누르면 안 나가고 그냥 엉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러시아가 다 갖다 붙였다. 자, 이러면 별 위협 자체가 안 돼요. 왜? 핵미사일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점점 늘어가는 우리 한국의 대한미사일 표적합니다. 압록급 있죠. 그리고 또 이거 지금 구축함, 7,000톤 정도 되는 구축함, 동해 한 척, 서해 한 척. 와, 이거 위협이다. 포, 미사일 이런 거 많은 건 위협 많은데 군함 많은 거는 위협이 전혀 안 돼요. 왜? 란체스터의 제2법칙이라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소총수가 똑같은 기량을 가진 소총수가 뭐 100명이 있냐, 50명이 있냐, 이렇게 해서 한번 교전하고, 그럼 여기는 그냥 뭐 다 죽고, 여기는 이만큼 남아있고, 이제 이런, 란체스터의 제2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의 이 군함이 우리하고 똑같은 성능일 수도 없겠지만, 똑같은 성능이라고 봐도 우리 군함은 아주 많죠. 북한은 이제 지금 한 척, 두 척 만들고 있죠. 이거 바다에 나오면 우리 한국 군함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못하고 나오는 순간 다 죽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군함에 위협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 돼야 되냐? 최소 60에서 70%의 수량은 돼야 돼요.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의 총합니다. 경제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중국 함대하고 붙어서 그래도 중국에게 치명상을 좀 주려고 하면은 중국의 60, 70%는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란체스터 제2법칙을 적용해서 이 정도는 돼야 중국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한다. 이게 바로 억제력이다. 이제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 지금은 우리 한국 해군 군함들 성능 좋고 하지만 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중국에 위해도 가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앉아 버릴 가능성이 있죠. 바꿔 말하면 북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련장 로켓, 방사포 뭐 이런 것들 많은 건 그건 정말 위험한데, 군함 뭐 이 정도 짓는 거는 이거는 진짜 더 많이 지어라. 정은아, 돈 좀 많이 어떻게 구해와가지고 군함 한 척 가지고 되겠냐? 동해 한 척, 서해 한 척 가지고 되겠냐? 동해 한 세 척, 서해 한 세 척은 있어야 안 되냐? 삼직제로 돌리려면. 그러려면 돈 엄청 많이 써야 되겠죠? 우리 물가로 치면 뭐 거의 조 단위로 한 척당 써야 되는데, 그러면 김정은이 호주머니 다 마르겠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군함이 나왔다. 와, 위협스럽다. 이건 아니다. 군함은, 잠수함은 무서워요, 잠수함은. 왜? 이거는 뭐 비대칭이니까. 그런데 이 군함은 수상하면 대칭 전력이죠. 대칭 전력은 란체스터의 제2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성능이 같다고 봤을 때, 성능이 같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적당히 완전히 우리하고 비슷한 수량으로 하면 그거는 이제 위협스러운데,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으니까 좀 더 많이 만들어라. 정은아, 힘내라. 제발 우리 한국 해군 대한미사일, 한국 공군 대한미사일 이거 표적 우리 시원하게 연습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오면 죽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